그 포도지옥이 너무 그렇게 트렌드 보기에 좀 그런 거 아닌가. 나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지옥락 거 보다가 이번 최근 거 보다가 이것도 학생들이 봐도 되는 건가? 이때랑 같은 그냥 같은 침대에서 막 잤어. 막. 아 지옥락이라는 애니메이션 있는데 내가 그걸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1부 애들 애니 좋아하지 않아요? 응? 지옥락이 1부 애들 애니 엄청 많이 읽는데. 일부 애들? 아니 화목 애들이 엄청 좋아. 애니? 일부 애들보다 화목 애들이 엄청 좋아. 화목 애들 엄청 좋아해. 애니 재밌어요? 애니? 만화요? 만화 재밌지? 애니가 만화야? 어. 뭐라는 거야? 만화는 재밌습니다. 애니 일본 다 빨가벗고 나와. 진짜로? 뭔 말해? 근데 자 여기 뭐죠? 얘 그런 거 없는 거야. 932번. 자 띵가띵가다 또 나중에 타이트해지니까 후다닥 하고 좀 공부 좀 합시다. 자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8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동시에 뽑았을 때 세수의 합이 6 또는 9가 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풀어야 돼요. 자 첫 번째 하나 둘 셋 그랬더니 6이 되더라. 두 번째 하나 둘 셋 했더니 9가 되더라. 자 1부터 8까지 숫자를 했더니 이렇게 되는 경우죠. 자 동시에 뽑았으니까 여기서 아주 웃긴 거죠. 자 동시에 뽑았다 순서가 없습니다. 왜? 한만 물어봤으니까. 동시에 뽑긴 했는데 한만 물어봤어. 순서 없이 그냥 날만 하면 됩니다. 자, 뭐가 있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요거 외에는 6이 되는 게 없어요. 겹치면 안 되니까. 맞니? 자 합이 9가 되는 거 1 더하기 2 더하기 6 1 더하기 3 더하기 5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2 더하기 3 더하기 4 얼추 생각나는 게 요거 정도 있네. 자 이거 말고 있겠니?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따라서 총 몇 가지가 된다? 4가지가 된다. 자 이거는 경우의 수를 모르는 친구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열심히 세시면 돼요. 됐죠? 자 다음에 934번 이쪽 가보도록 하죠. 자 2x 더하기 5y 더하기 3z는 16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x, y, z다. 여러분 의미 아닌 정수라는 거는 뭘 말하죠? 0 또는 양의 정수 자연수를 말해주는 거겠죠. 자 그런데 문자가 너무 많아요. 문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개수가 가장 큰 수, 요 미지수를 선택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첫 번째, z가 0인 경우, z가 0이면 2x 더하기 3z는 16이 되겠죠. 두 번째, z가 1인 경우, 그럼 2x 더하기 3z는 얼마죠? 11이 되겠죠. 세 번째, z가 2인 경우, 그럼 2x 더하기 3z는 6이 되는 거예요. 자, z가 3인 경우는 할 필요가 없죠. z가 3이면 이 합이 1이 돼야 돼요. 이 합이 1이 되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도 이제 누굴 선택한다? 요걸 먼저 선택해 주는 거예요. 미지수를. 자, 얘가 0이 되면 얘가 0이 되면 얘는 8이 되겠죠. x하고 z가. 됐니? 자, 이건 2의 배수니까 그지? 0하고 8. 다른 거 있니? 다른 게 안 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다른 것도 있을까? 1. 1은 안 되죠. 2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2가 되면 6이니까 얼마가 되죠? 5. 3은 안 되죠. 4 하면은 2 됐지? 6 하면 18이니까 넘어가서 안 되죠. 다음에 여기 자, 0 들어가면 여기는 안 되죠. 왜냐면 여기가 2의 배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1 들어가면 8이니까 4
8 더하기 3은 11. 자, 여기가 3이면 얼마죠? 9니까 1,9다. 자, 여기는 0 들어가니까 3이죠. 그 다음에 2 들어가니까 0이 되는 거죠. 요거 말고는 없지. 자, 그래서 총 몇 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가 된다. 됐지? 자, 다음에 질문이 없습니다. 요 페이지에는 없네요. 자, 뒤로 넘어가서 두 문제만 질문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 땡큐 하게도 교재가 다음 주까지 해서는 끝날 수 있겠다. 다음 주까지 해서 끝내는 게 좋지. 그리고 교재 정리도 좀 하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프린트도 좀 하고. 자, 여기 보죠. 어느 숙소 5개의 방 101호부터 105호가 있습니다. 5개의 방 번호표를 떼었다가 다시 각 방문에 붙인다고 할 때 101호에는 104호의 번호표가 붙고 나머지 방에는 원래 방의 번호표가 아닌 다른 방의 번호표가 붙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봅시다. 자, 그냥 이렇게만 놓을게요. 1호, 2호, 3호, 4호, 5호. 됐니? 자, 그래서 1호에는 4호의 번호가 붙어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놓읍시다. 자, 방에는 1, 2, 3, 4, 5가 있는데요. 자, 번호가 1호에는 4번 번호가 붙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나머지는 다른 번호표가 붙는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1호에는 4호의 번호표가 붙고 나머지 방에는 원래 방의 번호표가 아닌 다른 번호표가 붙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 2가 여기 있다고 치면, 그지? 이건 일일이 다 세야 됩니다. 요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는 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까? 여기에 3이 들어오는 것부터 해볼까요? 3. 자, 3이 들어오는 경우면 2, 5. 아, 여기다 1로도 되겠구나. 2, 1, 5, 2. 그치? 그리고 또 누가 들어오죠? 2, 5, 1. 맞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5 집어넣으면 1, 2, 5, 2, 1 이렇게 되겠네. 2번 방에 3번이 붙으면 이렇게 되겠네. 1, 5, 2 가지고 해주는데 1, 5, 2, 1, 2는 안 되고 2, 5, 1 이렇게 되고 5번 여기 못 오니까. 자, 이렇게 네 가지가 되고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몇 번? 여기에 3번이 아닌 4번을 왔고요. 1번이 올 수도 있겠죠. 자, 4번하고 1번을 썼으니까 누가 남아요? 2, 3, 5번이 남겠죠. 그렇죠? 2, 3, 5번. 자, 그럼 여기에 5번이 들어오면 2번, 3번. 5번이 들어오면 3번, 2번 되겠죠? 자, 3번은 못 들어오니까 2번이 들어옵니다. 2번이 들어오면 5번, 3번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세 가지만 가능하네. 맞니? 세 가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몇 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여기에 5번이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 3번 방에, 자, 여기 2, 3, 4, 5번 방에 있는데 여기 번호표에 누가 들어온다? 5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겠죠. 자, 5번이 들어오면 이제 4번, 5번을 썼으니까 1, 2, 3번 가지고 여기를 채우면 되겠죠. 1이 들어오면 2, 3, 1이 들어오면 3, 2. 여기 2가 들어올 수 있죠. 2가 들어오면 3, 1. 2가 들어오면 1, 3 이렇게 되겠네요. 끝. 그럼 이제 뭐 다 다른 방에 들어간 거지. 이걸 우리는 원래 뭐라 그랬죠? 교란순열이라고 그랬지, 그렇지? 근데 이거는 다른 교란순열 문제랑은 좀 다른 게
한쪽에다가 이 4번을 박아버렸어요. 고정시켜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식이 아니고 그냥 숫자 값이죠. 9개, 44개라는 게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총 몇 개가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지요? 자, 다음에 마지막 질문 하나 있네요. 950번. 자, 이거 별표하세요. 아마 시험 문제로는 출제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스물 들어오죠, 얘는. 자, 100원짜리 동전이 4개가 있고요. 500원짜리 동전이 2개, 1000원짜리 지폐가 2장.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물어본 거죠. 자,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100원짜리 4개, 500원짜리 2개, 1000원짜리 2장. 자, 여기서 화폐를 바꾸라는 말이 있었었죠, 그렇죠? 이 문제를 풀 때는 큰 화폐를 작은 화폐로 바꾸라 그랬는데 이 5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바꿀 수 있는 건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얘는 바꿀 수가 없어요. 왜 바꿀 수가 없냐? 이 400원짜리가 4개밖에 없기 때문에 뭐가 안 되죠?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500원이 될 수가 없어요. 500원. 얘가 500원이 돼야지 5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바꿨을 때 지불 방법에서 그 중복되는 게 안 생기거든. 근데 이건 금액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 자, 그러면 이 500원짜리 2개 가지고는 뭐를 만들 수 있죠? 1000원짜리를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500원짜리 2개를 가지고는 1000원짜리 하나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한다? 얘를 화폐를 이렇게 교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요거 가지고는 뭐를 만들 수 있죠? 1000원이라는 지불 금액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 1000원짜리를 500원으로 싹 바꿔버리는 거죠. 바꿔도 500원짜리를 하나, 둘, 셋, 넷 쓰면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거든. 자, 그래서 화폐를 하나로 만들면 계산이 좀 더 용이해지니까. 자,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되죠? 100원짜리 4개랑 500원짜리 몇 개가 되죠? 1000원짜리 2장이면 500원짜리 4개가 됩니다. 그래서 합쳐주면 총 6개로 바뀌게 되겠지. 자, 그래서 요거는 얼마? 100원짜리 4개를 다 쓸 거냐? 안 쓸 거냐라는 것과 500원짜리 6개를 다 사용할 거냐? 사용하지 않을 거냐? 근데 둘 다 사용하지 않는 게 한 경우가 있겠죠? 자, 그걸 빼주면 되겠다. 따라서 5 곱하기 7 마이너스 따라서 34. 됐지? 자, 이건 출제율이 높습니다. 이건 출제율이 높아요. 자, 어떨 때만 화폐를 바꿀 수 있다? 작은 화폐를 다 더한 게 큰 화폐 값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큰 화폐를 작은 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100원짜리 4개가 있으면 500원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5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바꾸면 큰일 납니다. 그럼 무슨 말이 되냐? 100원짜리 4개 가지고는 최대 400원까지밖에 안 나와요. 400원까지밖에. 근데 5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다 바꿔버리면 100원짜리로 500원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럼 안 된다는 거잖아. 자, 됐지요? 오케이. 자,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서 도로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로망. 자, 이 도로망 중요합니다. 보시지요. 950번. 950번 있었니? 내가 그 위에 걸 해버렸구나. 쏘리. 이걸 해줘야 되는데 위에 걸 해버렸구나. 또 하지. 자, 950번.
자, 여기도 이제 이렇게 합시다.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죠, 그죠? 만원짜리 3장, 5,000원짜리 2장, 1,000원짜리 6장. 자, 이 지폐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서 지불하는 방법의 수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물어봤죠. 자, 첫 번째 지불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불 방법은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내가 10,000원짜리가 3장이 있는데요. 10,000원짜리를 1장 쓸 거야, 2장 쓸 거야, 3장 쓸 거야, 아니면 안 쓸 거야 해서 총 4번이 있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계산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3장을 다 사용할 거야, 아니면 사용하지 않을 거야. 5,000원짜리도 2장을 다 사용할 거야, 사용하지 않을 거야. 1,000원짜리도 6장 다 쓸 거야, 안 쓸 거야. 곱하겠죠. 거기서 하나 빼버리면 되는 거지. 자, 따라서 4 곱하기 3 곱하기 7 빼기 1이다. 자, 그래서 80 얼마가 되죠? 3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지불 금액.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겠지. 요 문제가 두 개를 동시에 물어보는 게. 자, 그럼 지불 금액은 이렇게 바뀌겠죠. 어떻게 바뀌냐? 잘 보십시다. 1,000원짜리 6장이 있으면 얼마가 되죠? 5,000원이 됩니다. 5,000원짜리 2장이 있으면 얼마가 되죠? 10,000원이 돼요. 아니? 그죠? 자, 1,000원짜리 6장이 있으면 5,000원짜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5,000원짜리랑 1,000원짜리를 이용하면요, 5,000원짜리, 1,000원짜리 한 장은 6,000원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화폐를 다 1,000원짜리로 바꿔도 6,000원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뭐 7,000원도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작은 화폐 합이 큰 화폐가 되면 큰 화폐를 작은 화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5,000원짜리가 2장이 있는데 그럼 10,000원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10,000원짜리도 뭐 할 수 있다? 5,000원짜리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봅시다. 그럼 얘는 토탈 다 1,000원짜리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알고 보니. 맞니? 자, 10,000원짜리 3장입니다. 1,000원짜리로 바꾸면 몇 장이 되죠? 30장이 되죠. 5,000원짜리 2장이면 10,000원이에요. 10,000원이니까 1,000원짜리로 바꾸면 10장이 돼요. 원래 6장 있었어요. 그래서 몇 장? 46장이 되는 겁니다. 1,000원짜리. 그럼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0원을 지불하는 건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지불 금액은 총 몇 개? 46개가 있는 거죠. 됐니? 따라서 얘가 A고요. 얘가 B고요. 따라서 A 빼기 B는 37 이렇게 되겠다. 됐니? 돈을 다 1,000원짜리로 바꿔버린 거야. 편하게. 됐습니까? 난이도는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얘는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자,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망 문제. 자, 오늘은 빈도는 뭐 나가는 거는 많이 나갈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셔야 되겠죠. 자, 네 지점 A, B, C, D 도로망이 오른쪽 그림 같을 때 A점에서 출발해서 C지점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것도 있고요. A에서 D를 거쳐서 C로 가는 것도 있고요. A, B, D, C도 있고요. A, C, D, B 이렇게 길이 총 4가지가 있어요. 그 4가지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A에서
E를 거쳐서 C로 간다. 두 번째 A에서 B를 거쳐서 D를 거쳐서 C로 간다. 그치? 그 다음 세 번째는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간다. 길이 네 가지나 있으니까. 자, 다음에 네 번째 A에서 D를 거쳐서 B를 거쳐서 C로 간다. 됐죠? 가는 방법이 요렇게 가는 경우, 요렇게 가는 경우, 요렇게 가는 경우, 요렇게 가는 경우, 요렇게 총 네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지수만 적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몇 가지? 네 가지, 한 가지, 여긴 두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죠. 자, 그래서 가는 경로만 우리가 선택하는 거니까 곱의 법칙을 쓰면 되는 거겠죠. 자, A에서 B까지 가는 게 네 가지, B에서 C까지 가는 게 세 가지, 그래서 12가지. 자, 여기는 A에서 B까지가 네 가지, B에서 D까지는 두 가지, D에서 C까지도 두 가지, 16가지. 자, A에서 D까지 한 가지, D에서 C까지 두 가지, A에서 D 한 가지, D에서 B 두 가지, B에서 C 세 가지, 6가지. 자, 그래서 요거 다 더해주면 되겠죠. 14, 30, 36 답이 3번. 됐나요? 이렇게. 자, 다음에 956번 별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표. 자, 여러분들이 보통 푸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자, 955번 문제. 자, 954번이나 955번 문제를 아마 제일 많이 풀어볼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 뭐냐면요. 봐보세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작년 기말고사 때 이런 색칠 문제를 아마 많이 풀어봤을 거예요. 맞니? 근데 색칠 문제 하면 대부분 이렇게 풀죠. 5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5개의 색으로 칠하려고 합니다. 자,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되고, 자,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된다. 5가지 색인데, 자, 대신에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 한 점만 공유하는 두 영역은 인접하지 않은 걸로 본다. 자, 그러니까 A하고 B는 인접하지 않은 거예요. 얘네만 인접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대부분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푸냐? 이렇게 풀죠. 여기에 5개 중에 하나 칠할게요. 그죠? 자, 중복해서 쓸 수 있으니까 여기도 다시 몇 개죠? 5개가 되겠죠. 맞니? 그러면 C는 인접하고 인접했으니까 같은 색 2개를 못 쓰겠죠? 5개 중에 3개를 쓰겠죠. 그럼 다시 여기도 어떻게 되죠? 같은 색, 아니 서로 인접한 거 2개는 못 쓰니까 3개가 되겠죠. 그럼 얘는 인접한 게 이거 하나니까 5개 중에 4개만 되겠죠. 맞네? 이 말 이해되시죠? 여긴 5개를 칠할 수 있고 여기도 5개를 칠할 수 있죠. 인접하지 않았으니. 근데 여기는 2개가 인접했으니까 2개의 색은 못 써요. 얘도 2개를 못 씁니다. 얘는 하나만 못 써요. 그러니까 4가지. 그래서 5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됐을 거예요. 자, 그럼 얼마 되냐? 요거랑 요걸 곱하면 100이에요. 그래서 얘는 900개가 되는 거죠. 대부분은 이렇게 풉니다. 근데 이제 고등과정에서는 이렇게 푸는 풀이가 안 먹혀요. 안 먹힙니다. 그게 뭐냐? 바로 밑에 있는 956번 같은 문제가 그런 거예요. 95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죠. 똑같은 문제. 원래 955번도 지금 이런 문제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얘는
여러분이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풀어도 답이 나오는 거고 이건 여러분들이 푼 것처럼 하면 답이 안 나올 거예요. 자, 같이 보도록 하죠. 5가지 색을 칠하려고 하는데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다른 걸 칠한다. 똑같아요, 문제는. 그럼 여러분 여기에다가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5개가 될 거야. 그러면 여기에 빨간색을 칠했다고 치자.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B에다가 칠하겠죠. 선생님, 인접하니까 여기는 4가지 칠하면 되잖아요. 맞아? 그래서 무지개 색깔 주황색 칠했다고 칠게. 그럼 이제 여기는 몇 가지? 빨간색, 주황색 안 되니까 3가지가 됐겠죠? 노란색 칠했다고 칠게. 그럼 이제 D는 빨간색, 노란색 안 되니까 3가지를 칠했다고 할게요. 빨주, 노, 초를 칠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시 여기는 E는 빨강, 주황, 초록 안 되니까 2가지를 칠했겠죠. 그치? 빨주, 노, 초, 파 이렇게 칠했다고 칠게. 됐니? 자, 이렇게 풀 때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예상대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2를 하니까 10이 되고요. 9, 4, 36이니까 360까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 360개가 답이 아닐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답이 나왔을 거야. 자,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방금 다시 같이 해보자. A에다가 5개 중에 하나를 칠할 겁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빨간색 칠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인접하니까 얘는 4가지예요. 주황색 칠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는 2개가 인접해 있으니까 3가지 중에 하나 칠할 거예요. 노란색.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인데 바로 요 D가 문제예요. 왜냐? 요 D라는 놈은 이 B라는 놈한테 영향을 안 받아요. 얘가 주황색이 칠해져 있을 때 서로 다른 색을 칠할 수 있지만 뭐를 칠할 수도 있죠? 여기에 똑같이 주황색을 칠할 수도 있어요. 맞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을 안 받는 영역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됐지요? 그래서 요 D가 첫 번째 요 B가 D랑 같은 색인 경우랑 요 B가 D랑 다른 색인 경우 요 2가지를 각각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됐니?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5, 4, 3까지는 5, 4, 3까지는 풀이가 똑같습니다. 여기도 5, 4, 3까지 똑같아요. B하고 D가 같으나 다르나. 자, 그럼 여기 같은 경우 보죠. 이제 뭘 칠해버렸다? 얘가 주황색인데 얘도 주황색을 칠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되는 거죠. 하나만 칠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유의야. 자, 이제 요 2는 빨강도 안 되고 주황도 안 되죠. 2개만 안 되는 거예요. 2개만 안 되는 거니까 얘는 3가지가 들어오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여기는 다르다 그랬죠? 다르니까 요 D는 뭐가 안 된다? 빨강 안 되고요, 노랑 안 되고 주황도 안 돼요. 맞지? 원래는 빨강, 노랑만 안 되는 거지 이 자리에. 근데 주황도 안 되는 거니까 몇 가지가 되는 거죠? 2가지가 되는 거죠. 2가지. 그럼 빨주, 노 제외하고 초록과 보라니까 여기다 초록색 칠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요 2는 빨강, 주황, 초록색 3가지를 제외하고는 되는 거예요. 2가지가 되겠죠. 3가지를 제외하고 2가지. 됐니? 그래서 요게 포인트라는 거야. 같은 색이면 한 가지밖에 못 하고요. 다른 색이면 이제 하나, 둘, 셋 요거 제외하고 2가지만 칠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 180가지죠. 여기는 얼마죠? 20, 60이죠. 60이고 240이죠. 그렇죠? 맞지? 자, 그래서
요 계산한 값 둘이 더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둘이 더해주면 420까지. 이렇게. 자, 요거는 풀이를 잘 적어 놓으시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학교 시험 볼 때 이 도형 문제 색칠하는 거는 꽤 중요한 거니까 잘 봐도 이게 특징이야. 서로 영향을 안 받는 마주보는 부분.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앞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130페이지 보죠. 어느새 자, 오늘 순열을 들어갑니다. 우리 순열이라는 거 처음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형별로 하나씩 우리가 또 풀어보면서 갈게요. 그래서 순열 조합 오늘 하고 금요일날 행렬을 하고요. 금요일날 행렬을 나가고 월요일까지 행렬을 나간 다음에 남는 시간에 프린트로 좀 풀어보고 수요일날 시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순열 갑니다. 여러분, 순열이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순열은 순서대로 나열했다라는 말이에요. 순서대로 나열했다. 순서대로 나열했다?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공부했던 거네, 그지? 3명의 학생을 일렬로 나열하세요. 그럼 여러분 3, 2, 1 이렇게 곱했을 거야. 맞니? 3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차례대로 나열하세요.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3 곱하기 2 이렇게 했을 거야. 자, 그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우리는 순열이라고 하는 건데 몇 개 중에서 몇 개,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을 뭐라고 한다? 이제 NPR이라고 해요. 요 P를 갖다가 이제 영어로 여기 써져 있을 거야. 뭐 퍼뮤테이션 뭐 어쩌고 발음이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알겠죠? 자, 중요한 건 뭐다?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니까 누가 순서가 있는 거죠? 요 r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요 r이 순서가 있다. 자, 그러면 NPR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기 전에 이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 보도록 하죠. 요걸 알아야 돼서 여기 뭐라고 돼 있죠? 계승이라고 돼 있죠? 자, 계승이라는 건 좀 그렇고 읽는 방법은 팩토리얼. 요즘 발음으로는 팩토리얼이라 하겠지. 팩토리알인데. 자, 팩토리알이다. 느낌표 들어갔죠? 느낌표 들어가면은 이 n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줄여가면서 어디까지 곱하면 된다? 1까지 곱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5팩토리얼. 5팩토리얼이 뭐죠?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120입니다. 외워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3팩토리얼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6이죠. 이런 식으로 쓰는 게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숫자를 하나씩 줄여서 1까지 곱하는 걸 팩토리얼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5팩토리얼은 겁나 많이 써요. 5팩토리얼은 그냥 120이다. 외워도 됩니다. 거의 9보다 외우듯이 외워도 될 정도예요. 5팩토리얼은 120. 자, 그러면 이제 팩토리얼도 대략 알았으니 가보도록 합시다. 아유, 눈이야. 눈이 너무 아프네. 여기 보세요. 증명할 거니까 잘 보세요. 자, 우리가 n개 중에서 몇 개를 뽑을 거다? r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할 거예요.
자, 근데 총 n개가 뭔지 모르니까 n개를 쭉 쓸 겁니다.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이렇게 쭉쭉쭉 자,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쭉 가서 여기까지가 n개예요. 맞니? 맞지? 자, MPR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MPR을 구하려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얘가 지금 뭐죠? 1부터 n까지 차례대로 쭉 곱한 거죠. 쭉 곱한 거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요? n 팩토리얼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렇죠? MPR이 아니라 MPR 구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지,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몇 개를 선택해서 나열할 거예요? R개를 선택해서 순서대로 나열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R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되는 거죠? n-R개가 되는 거죠. 고로 어디 부분이 이 부분이 뭐가 되죠? n-R이 되는 거죠. 그렇죠? 1부터 n-R까지. 그럼 여기는 뭐가 되죠? n-R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가 됐네요. 1부터 n-1까지 곱한 거니까 이 부분은 뭐가 되죠? n-R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여기는 n 팩토리얼 그대로.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는 거죠?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차례대로 곱한 거죠, 그렇죠? 따라서 얘가 바로 npr이 되는 거다. 그래서 공식이 나오는 거죠. npr은 n 팩토리얼을 뭘로 나눈 거다? n-r 팩토리얼로 나눈 거다. 라는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 증명 과정을 적어도 되겠고, 뭐 안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단 요거는 적어놓도록 하세요. 아, 책에 있네요. 책에 있으니까 놔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예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서로 다른 6개에서 2개를 택하는 수녀를 물어본 거죠. 그러면 UP2가 될 거예요. 그럼 잘 봐, 이 UP2가 뭔지. 자, 서로 다른 6개가 있어요. A, B, C, D, E, F. 자,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풀었을 거야. 서로 다른 6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한다? 2개를 선택할 거다. 그럼 여기 몇 개 들어오죠? 6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겠죠? 선택하고 나니까 나머지는 5개 중에 하나죠? 자, 연속적으로 선택했으니까 곱했겠죠? 이렇게 해서 30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30이랑 6 곱하기 5라는 걸 어떻게 표현한다? 6개 중에 2개를 순서대로 뽑을 거예요 라고 하면 6 곱하기 5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6에서 차례대로 곱하는 건데 하나씩 줄이면서 차례대로 곱하는 건데 몇 개를? 2개를 곱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6부터 하나씩 줄여서 곱할 건데 몇 개를? 2개를 곱한다.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연산이. OP3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개 중에 3개를 나열할 거예요. 차례대로. 그걸 곱한다라는 거야. 맞니? 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차례대로 나열할 건데 5부터 하나씩 줄여서 뭐 한다? 3개를 뽑아서 곱한다. 그지? 숫자 3개를 곱한다.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죠? 얘는 60.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옆에 풀어볼 거예요. 풀어볼 건데 이런 느낌을 알고 계셔라. 자, 그 다음 여기 보죠. 자, MP에는 n 팩토리얼이죠. 이게 왜 n 팩토리얼이냐? 예제를 봐봐. 3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나열할 거예요. 그치? 3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할 거니까 3, 2, 1 하나씩 줄여서
3명 중에 3명 뽑아서 1년은 나요. 맞지?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죠? 3팩토리얼이 되는 거지. 말로 하면 됩니다. n개 중에서 n개를 뽑아. 근데 요 n개가 어떻게 되죠?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죠. 그러니까 n팩토리얼. 자, 다음에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잘 보세요. 자, 요 R 자리에다가 우리가 누굴 넣을 거냐? n을 한번 넣을 거예요. 잘 봐요. npn. 그럼 뭐가 되죠? 0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되지. 근데 이 n 팩토리얼이 바로 누구죠? 아니 npn이 n 팩토리얼이죠, 그렇죠? 그럼 우린 여기서 누구를 알아버린 거죠? 아, 이 0 팩토리얼이 1이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0 팩토리얼이 1이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이상하죠? 선생님? 아니 분명히 아까는 3 팩토리얼은 3, 2, 1 이렇게 하나씩 줄여서 곱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0 팩토리얼은 안 되는데요? 0부터 하나씩 줄여서 해야 되는데 안 되는데요? 근데 왜 이건 1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경우의 수라는 건요. 잘 봐. 준우야. 경우의 수는 선택하지 않는 것도 가지수예요. 여러분 이런 거잖아. 야 오늘 에버랜드 갈 거야? 아니 나 안 갈 거야. 선택 안 한 거잖아. 맞니? 한 가지입니다. 동전. 자 아까 지불한 거 있었잖아. 돈을 내는 것도 있는데 안 내는 것도 가지수예요. 뭐야? 선택 안 한 것도 한 가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MP0가 되겠죠. MP0는 여기다 0을 집어넣는 돼요. 자, 0을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죠? 0 집어넣으니까 n 팩토리얼, n 팩토리얼. 약분해서 1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증명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외우기는 쉬워요. 무슨 말이죠? n개 중에서 하나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죠.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한 가지인 거예요. 그죠? 나 선택 안 할게 한 가지. 됐죠? 너 어떻게 할 거야? 나 아무것도 안 할래 한 가지. 그게 경우의 수죠. 내가 선택한 경우의 수가 한 가지인 거죠. 대신 안 할 뿐이지. 됐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공식은 끝났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 공식을 가지고 계산하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아. 결국에 뒤에 문장을 읽고 어떻게 해석해서 푸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옆으로 가봅니다. 내가 하나만 해줄 테니까 나머지는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이거 풀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여기 OP2가 어떻게 되죠? 5개 중에서 종쳤다. 시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무 더우니까 문 열어놓자. 아니 쌤 바이킹 무섭다 생각하세요? 근데 롯데월드 바이킹 좀 다른 거 아니야? 나는 어렸을 때는 되게 무서워했는데 지금 안 무서워. 애초에 롯데월드에서 안 무서운 것 중에 막 유명한 게 롯데월드 없어. 바이킹 좀 무서워. 아니 아니 뭐야? 뭐야? 솔직히 말해서 롯데월드에서 안 유명 갔거든 이번에. 자, 보죠. 여러분 이거 좀 풀어봅시다.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OP2는 뭐겠어요? 5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나열해라. 하나씩 줄여서 5 곱하기 4, 20이겠죠, 그렇죠? 나머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자, 다음에 이거를 왜 해야 되냐면요. 뒤에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야, 5P2야, 뭐 4P2야, 뭐 이렇게 말하면 그걸 알아먹어야 돼요. 계산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자, 여기 보면 n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곱했더니 120이 됐다. 그럼 이거 무슨 말이죠? 이런 말이죠. 하나, 둘, 셋. 연속한 수를 3개 곱한 거죠, 그렇죠? 어떻게? n, n-1, n-2. 이거 했더니 120이 나온 거야. 자, 어떤 수 3개를 곱해야지 120이 나오죠? 이렇게 곱해야지 120이 나오죠. 6 곱하기 5 곱하기 4. 그죠? 따라서 n은 얼마가 된다? 6. 이런 말이에요. 됐니? 자, 그러면 자 8PR이 3팩토리얼분의 8팩토리얼이다 라고 돼 있죠. 자, 공식이 뭐죠? 요 공식이 기억나면 빨리 풉니다.
MPR은 M 팩토리얼을 뭘로 나눈다? M-R 팩토리얼로 나눈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요 8 팩토리얼은 요거 가지고 한 거고요. 요 3 팩토리얼이 뭐예요? 8-R 팩토리얼이 되는 거지. 따라서 3이 8-R이 되니까 R은 얼마다? 5더라. 자, 나머지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925번까지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후다다다닥 풀어보세요. 계산. 몇 개 안 되지? 한 8개? 7개? 빨리 답 내봐. 이거 중학교 2학년 수준 문제밖에 안 되니까. 빨리 해보고 답 내보세요. 나가고 다 했어? 채점 해봐. 자, 이거 할 줄 알아야 되죠? 문자 연산. 학원에서 시험을 내더라도 저런 문제는 하나 냅니다. 뭐 NPR과 NCR 이용한 문제들. 자, 다 했어?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926번부터 928번까지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수면을 하고 있으니 NPR을 하고 있으니 이걸 전부 다 답을 NPR로 쓰겠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공부하면은 나중에 이 순열과 조합이 섞여버리면 여러분들 멘붕 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포인트를 잡으세요. 문장 속에 얘가 순열인지 아닌지가 다 나와요. 뭐냐, 5개 문자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일렬로 나열한다. 이 일렬로 나열하는 게 순열이에요. 얘가 순열이에요. 일렬로 나열. 순열로 계산하라 라는 말입니다. 요 말이. 요게 핵심 포인트. 그래서 5개 중에 몇 개를, 3개를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여러분, 이것만 써도 실제로 답이 다 된 겁니다. 이렇게만 써도 이제 답이에요. 굳이 계산을 하자면 5, 4, 3, 60이 되겠지. 암산할 수 있겠죠. 5, 4, 3, 60. 자, 4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웠다. 일렬로니까 순열이다. 순서가 있냐 없냐만 보시면 돼요. 4명을 순서대로 나열했다. 4팩. 얼마가 되죠? 24. 암산을 좀 하면 좋겠지. 6개의 숫자 중에서 2개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 여러분, 두 자리 자연수라는 건 무슨 말이죠? 10의 자리랑 1의 자리가 있어요. 자, 10의 자리와 1의 자리라는 건 무슨 말이죠? 얘랑 얘는 전혀 다른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따라서 무슨 말이죠? 12하고 21은 전혀 다른 숫자죠. 그렇죠? 맞니? 그래서 1의 자리에 1이 들어오는 것과 2가 들어오는 것, 1의 자리에 2가 들어오고 1이 들어오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자리 바꾸는 게 엄청 중요한 거죠. 자리를 바꿨을 때 다르면 순열이에요.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 이 자리를 바꿨을 때 값이 달라져? 그러면 순열이에요. 근데 다르잖아요. 12와 21은 다르다. 다르니까 순열이다. 순열이니까 6개 중에 2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겠죠? 따라서 30. 자, 10명의 학생 중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각각 뽑습니다. 여러분, 회장과 부회장과 총무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A, B, C 이렇게 뽑는 거나 B, C, A 이렇게 뽑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결과를 놓고 봤더니 다릅니다. 이거는 다르니까 뭐가 돼버린다? 순열이 돼버리는 거야. 순열이 돼버린 거니까 10명 중에 3명을 순서대로 뽑으면 되겠죠. 따라서 720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지금 계속 뭘 말하고 있죠?
실제로 나열해 보니까 같아 달라를 말하고 있죠. 나열해 봤을 때 달라야지만 순열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실제 이제 고등학생이 됐을 때 경우의 수를 가장 어려워하게 될 겁니다. 이거 내가 보증할게. 가장 어려워할 거예요. 경우의 수. 어려워하는 단어 중에 하나로 꼽으면 경우의 수요. 그때 구분만 잘하면 되는 거야. 순서가 있냐 없냐. 자,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제 넘어가니까 총 6개 유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뭘 하지 않느냐면요, 노가다로 풀지 않습니다. 노가다로 풀지 않고 이제 배운 대로 여러분들 공식으로 풀면 끝납니다. 자, 가보도록 하죠. 여기 보죠. 95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 언제 공부했냐? 2학기 기말고사로 다 시험 본 거예요. 경우의 수 본 거기 때문에 빨리 정리가 됩니다. 자, 보죠.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한다. 일렬로 나열하니까 MPR이 되겠네요. 자, A하고 B 또는 B와 C가 서로 이웃하도록이죠. 여러분, 이웃하면 어떻게 하죠? 이웃하면 묶음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웃하면 묶음을 만들어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핵심 포인트 또는이 중요하겠죠. 또는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볼까요? 이쪽에다 한번 적어보도록 하죠. 자, A는 0 또는 B는 0에 대한 걸 한번 보도록 하죠. 또는이 들어가면은 어떤 내용이 되냐면요. 첫 번째, A는 0 이고 B는 0 이런 내용이 있고요. A는 0 이고 B는 0이 아니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0이 아니고 B는 0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렇게 총 3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다? 또는이라는 건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하는 것도 돼요. 하지만 둘 다 성립되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A 혼자 0, B 혼자 0, 아니다. A랑 B랑 둘 다 0인 경우도 있고 A 혼자 0인 경우도 있고요. B 혼자 0인 경우도 있는 거예요. 둘 다 되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잘 봐두세요. 많이 써먹게 될 거니까 경우의 수에서는. 자, 그래서 A와 B가 이웃하는 경우도 있고 B와 C가 이웃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는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푸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A와 B가 이웃하는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누가 이웃하는 경우죠? B와 C가 이웃하는 경우. 거기서 A, B, C가 이웃하는 경우. 이 3가지가 있는 경우 있겠지, 그치? 또는이니까. 자, 얘가 이웃하는 경우, 얘가 이웃하는 경우, 아니면 둘 다 이웃하는 경우가 있을 거다. 자, 그래서 이제 봅니다. A와 B가 이웃한다는 건 이렇게 묶음이 되는 거죠. A와 B가 이렇게 묶어져 있고요. 이제 누가 C, D, E가 이렇게 있는 거겠지. 그러면 묶음이 돼서 같이 다니잖아요. 묶음이 돼서 같이 다니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 둘, 셋, 넷. 4명이 일렬로 나열하는 것과 같겠죠. 얘네들은 세트로 같이 다니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A하고 B가 야, 우리 둘이 자리 바꾸자 라고 하는 거야, 그치? 기억날 거야. 시험 본 거니까. 이웃하고 나서는 둘이 자리 바꿀 수도 있잖아, 서로 또. 그래서 뭐 한다? 2 팩토리얼. 그럼 얼마가 되죠? 48. 자, 그럼 얘도 가보도록 하죠. B하고 C가 이웃하니까 B하고 C는 이렇게 같이 다닐 거예요. 같이 다니고 나서 남는 건 누구? A, D, E가 있었겠죠. B하고 C가 이웃하니까 같이 다니고요. 나머지 3명 따로 있을 건데
어찌됐든 같이 다니니까 하나, 둘, 셋, 넷. 4명이 일렬로 나열하는 거고 나머지 2명. B, C가 또 이러겠죠. 야, 우리 자리 바꾸자 라고 할 거야. 맞니? 자, 이렇게 해서 총 몇 개? 48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풀고 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A, B, C가 다 이웃하는 경우가 있죠. A, B, C가 다 이웃하는 경우는 요 두 가지에서 이런 내용이 어떻게 되죠? 중복이 돼버릴 거 아니야. 중복. 맞니? 요게 중복이 돼버리죠. 중복이 되니까 요 경우랑 요 경우에서 뭐 한다? 이 경우를 빼면 되는 거죠. 왜냐면 A, B랑 이웃하고 있는데 C가 붙을 수도 있고 여기도 B, C가 이웃하고 있는데 A가 이렇게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웃하게 돼버려요. 세 개가 다. 그래서 얘는 중복되는 거니까 빼주면 되는데 계산은 어떻게 해주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A, B, C가 이웃하니까 같이 다닌다. 그럼 누가 남죠? D하고 E가 남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이 아니라 하나, 둘, 셋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A, B와 B, C가 모두 이웃하는 거지. 그렇지? 세 개가 A와 B가 이웃하고 B하고 C가 이웃하는 경우. 그렇죠. A하고 B, B하고 C가 이웃하니까 하나, 둘, 셋이죠. 자, 셋이니까 얘는 3팩토리알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봐봐. A와 B가 이웃하고 B하고 C가 이웃하니까 이 세 명이 자리를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요. 바꾸면 안 되고 이 경우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만. 봐봐. A하고 B가 이웃하고 B하고 C가 이웃한 거지. 그런데 얘네가 자리를 바꾸더라도 어떤 것만 가능한 거죠? 요것만 가능한 거야. C, B, A만 가능해요. 그래야지 어떻게 되죠? A하고 B가 이웃하고 B하고 C가 이웃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요 B가 뒤로 가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A, B, C로 하면은 이렇게 돼버려요. 아니, A, B, C가 아니라 잘 보세요. B, C, A로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오류가 나는 거야. 오류가 나. B하고 C는 이웃하는데 A하고 B가 이웃하지가 않아요. 됐니?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세 명이 자리를 막 바꿔버리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바꾸더라도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그래서 여기는 곱하기 2만 하는 거예요. 따라서 12가지. 왜 안 되는지 알겠죠? 이런 경우 때문에 안 돼. 얘네들은 자리를 바꿔도 무조건 이웃하잖아요. 근데 이건 자리를 바꿔버리면 요 세 개는 같이 다니긴 하는데 문제는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최종 풀이는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에서 중복하는 거 12개를 빼줘버리면 되는 거겠죠. 96 빼기 12 하니까 얼마죠? 84. 아주 좋은 문제죠. 자, 오케이. 자, 여러분 지금 문제를 풀어봅니다. 어떻게? 957, 958 풀어보세요. 957, 958 중학교 2학년 때 시험 본 문제. 자, 느끼지가 않아. 왜 오래 여기 앞에? 자, 다음 볼까? 자, 여러분들 아마 중학교 때는 이걸 안 해봤을 거예요. 이웃하는 건 해봤는데 이웃하지 않는 건 안 해봤을 거야. 여러분, 이웃하지 않다라는 거를 풀려고 했더니 학생들이 이렇게 풉니다. 선생님, 뭐뭐하지 않은 거요? 뭐뭐하지 않은 거니까 이거 여사건 아닌가요? 전체에서 여사건을 빼는 행위를 하겠죠, 그렇죠? 여사건이 뭐죠? 이웃하지 않는 거에 반대는 이웃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고등과정에서는요, 이웃하지 않다라는 거를 여사건으로 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푸냐면은 이렇게 풉니다.
자, 문제 그냥 바로 보도록 하죠. 이거를 이렇게 뭐 글로 읽으면 머리 아픕니다. 문제로 바로 볼게요. 여러분들이 대표용을 풀어볼 건데요. 잘 보세요. 자, 이거는 반드시 풀이를 적고 이 맥락을 외우세요. 자, 디스커버가 있습니다. 자,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끼리 이웃하지 않도록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자음하고 모음을 분류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은 D, S, C, V, R. 그 다음에 모음은 I, O, E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자, 모음끼리는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이 모음이 서로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근데 한 칸씩 떨어져 있는지 두 칸씩 떨어져 있는지 이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풀이를 이렇게 해버립니다. 모음을 떨치지 말고요. 이 자음을 한 칸씩 떨쳐 놓는 겁니다. 한 칸씩 이렇게. 그러면 이 앞에도 공간이 생기고 여기도 공간이 생기는 거죠. 자, 뭐 해버린 거죠? 이 모음이 이웃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이 자음을 한 칸씩 떨쳐 놓은 거예요. 자, 왜 한 칸씩만 떨쳐 놓느냐? 바로 이런 겁니다. I가 만약에 여기 들어가고요, O가 여기 들어가고 E가 여기 들어가면 어찌됐든 이웃하지는 않아요. 얘네 둘이가. 그런데 선생님, I가 여기 있고요, I가 여기 있고, 자, O가 여기 있고 E가 여기 있는 건요, 마찬가지죠. I, D, S, O 두 칸 떨어진 거죠, 그렇죠? C, V, R 세 칸 떨어진 겁니다. 이웃하지 않아요. 무조건 이웃하지 않게 돼요. 어느 공간에 들어가더라도. 근데 그 위치를 내가 일일이 다 써서 표현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이웃하지 말라 그랬지 뭐 한 칸 떨어지세요, 두 칸 떨어지세요, 세 칸 떨어지세요 이런 말은 없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제 계산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이건 예시야. 이런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갑니다. 자음을 한 칸씩 떨어뜨려 놓긴 하지만 이 떨어뜨려 놓은 것도 뭐예요? 순열이죠. 잘 보세요. 투마리. 자, 5팩토리얼이죠. 두 마리. 잘 보라고. 자, 5개가 일렬로 나열하고 있죠, 그렇죠? 자, 이때 공간이 몇 개 생겼죠? 6개 공간이 생겼죠. 이 6개의 공간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순서대로. 누구를? 요 3개를. 요 3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누가 들어올 거니? I, O, E 누가 들어올 거야? 3개. 어디 들어올 거야? 여기 들어올 거야? 이렇게 들어올 거야? 아니면 이렇게 들어올 거야? 그 3개를 선택한다라는 거죠. 순서에 맞춰서. 됐니? 그래서 얘가 중요한 겁니다. 5팩토리얼은 120. 6P3은 654 얼마가 되죠? 얘는 120이죠, 그렇죠? 맞나? 654, 그지? 따라서 14,400개가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961번을 지금 풀어보도록 하세요. 위에 961번. 자, 대상만 바뀐 거지 문제 푸는 건 똑같아요. 961번 풀어보세요. 자, 다음 가보도록 하죠. 자, 시킨 걸 여러분 바로바로 해결을 못하면 안 됩니다. 자, 가죠. 모르면 물어봐서라도 해결해야 됩니다. 자, 964번 가겠습니다. 자, 어른 3명과 어린이 2명을 일렬로 세울 때 양 끝에 누가 오는 거죠? 양 끝에 어른이 오도록 세우는 건데 요거는 선생님이 그냥 요것만 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도록 할게요. 난 여기만 할게요. 967. 어려운 게 아니니까. 여러분 다 중학교 때 했던 거라서. 컨펌이죠. 7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이 모두
홀수 번째 오도록 하는 거죠. 자, 7개 문자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죠. 그렇죠? 자, 이때 모음이 뭡니까? 모음이 O, I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거죠. 그렇죠? 모음은 O, I 두 개만 있어요. 자, 이게 홀수 번째 와야 돼요. 홀수 번째가 누구죠? 여기죠. 여기, 여기, 여기. 됐니? 그러면 여러분 일단은 요 4개의 자리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모음 2개를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맞나요? 그래서 4개 중에 2개를 선택한다.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죠? 이런 현상이 생기죠. O가 들어오고 I가 들어올 수도 있고 I가 들어오고 O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혹은 뭐 O가 들어오고 I가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거겠지, 그치? 예를 들면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런 게 4P2야, 맞니? 이 4개의 자리 중에서 2개의 모음이 순서를 막 바꾸면서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고 났더니 몇 개 자리가 남죠? 하나, 둘, 셋, 넷, 5개 자리가 남죠, 그쵸? 그 5개 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자음 5개가 들어오면 됩니다. 따라서 5팩토리얼. 됐죠? 자음이 그냥 지 마음대로 그냥 순서 맞춰서 들어오면 되죠. 자, 4, 3, 12 곱하기 120이죠. 그래서 1440개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뭘 할 거냐? 자, 96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모음 먼저 세팅하고 남는 데다가 자음 샥 뿌려서 그냥 곱하면 되는 거지. 자, 느낌을 중요시하게 가야 됩니다. 느낌. 여기 뭐죠? 슈퍼맨이란 8개 문자를 이용할 때 S하고 E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가도록 나열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S하고 E가 있는데 요 사이에 문자가 2개가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벌써 8개의 문자 중에서 4개를 사용했죠. 그럼 나머지 4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밑줄로 푸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러면 잘 안 틀려 실제로. 자, 그럼 갑시다. 여기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먼저 뭐죠? 여기에 들어올 문자 2개가 누군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8개 중에 S하고 E를 사용했으니까 몇 개가 남죠? 6개가 남죠. 그렇죠? 6개의 문자가 남아요. 그 6개의 문자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야 되죠? 2개를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 풀이 6개 중에 2개를 선택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그 2개가 누가 들어올지 몰라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오겠죠. 예를 들면 뭐 누가 들어오니 M하고 A가 들어올 수도 있고 A하고 M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UP2예요. 졸라 많이 들어오는 거야. 예를 들면. 자, 그랬더니 S하고 E가 이런 거야. 야! 우리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잖아 라고 말한 거지. 그치? 아니?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2팩토리얼. 자, 그러고 났더니 이제 뭐 한 거죠? 문자 4개를 다 사용했죠? 그럼 남는 4개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사용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총 몇 개가 있는 거죠? 이거 하나의 덩어리죠.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5개가 막 순서대로 막 나열을 하는 거야. 이 5개가. 얘가 앞에 고정된 게 아니거든. 그래서 5개가 막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UP2가 뭐다? S하고 E 사이에 들어가는 문자를 순서대로 찾았다. 그랬더니 S하고 E가 야, 우리 자리 바꾸자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나왔더니 이제 이 괄호가 세팅이 딱 된 거지. 이제 한 묶음이 된 거죠. 그걸 뭐 한 거야? 나머지 문자 4개랑 해서 5개를 막 돌려버린 거야, 그지? 자, 그럼 6p2는 얼마죠? 30. 2팩토리얼은 2. 5팩토리얼은 120. 7200. 이렇게. 자, 여러분 64, 65 그냥 푸세요. 2개. 64, 65. 2개 다 푸세요. 자, 지금 순회로 선생님이 다 풀게 하는 이유는요. 뒤에 우리가 조합을 또 할 거야. 조합을 할 건데 순열에 대한 유형을 조금 어느 정도 풀어놓은 상태에서 조합을 하면 잘 합니다. 그래서 시키는 거니까 조금씩 해봐. 여러분 여기 경우의 수는 이제 마지막 주 단편성고사 때 나오는 내용이야. 근데 어차피 우리가 2시간이란 짧은 시간 가지고는 공통수학 원 진도 뽑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쭉쭉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여기 보죠. 메일박스. 메일박스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적어도란 말이 나왔죠? 적어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는 무슨 말이죠? 최소 뭐뭐 이상이죠. 최소 2개 이상의 모음이 이웃한다라는 거죠. 최소 2개 이상의 모음이 이웃한다. 그럼 여러분 2개가 이웃해도 되고 3개가 이웃해도 되고 4개가 이웃해도 되는데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자음은 M, L, E, X 이렇게 있고요. 모음은 A, I, O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근데 최소 2개 이상의 모음이 이웃한다는 건 요렇게 이웃, 요렇게 이웃, 요렇게 이웃 아니면 3개 다 이웃 4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걸 다 따로따로 푼다는 건 어려우니까 그냥 어떻게 해버린다? 전체에서 여사건을 빼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사건이 바로 뭐가 되느냐? 이 여사건이 이 내용의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2개 이상의 모음이 이웃한다는 건 이렇게 이웃, 이렇게 이웃, 이렇게 이웃, 이렇게 이웃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이웃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말의 반대가 모음이 이웃하지 않았다. 아, 전체는 뭐죠? 7개의 문자가 그냥 이렇게 풀로 나열이 되는 거고요. 여사건은 어떻게 되죠? 모음이 이웃하지 않은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모음이 이웃하지 않으니까 뭐 해야 돼요? 거꾸로 자음을 한 칸씩 떨어뜨리라고 그랬죠. 그렇죠? 떨어뜨려서 모음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놔라. N, L, B, X 이렇게. 그럼 이 자리에 누가 들어오면 되죠? A, I, O가 들어오면 이웃하지 않게 되죠. 이웃하지 않게 된다는 건 무조건 상대방을 한 칸씩 떨어뜨려 놔라. 그럼 결국에 요 자음 4개가 일렬로 나열하면 될 것이고요. 그래.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되죠? 요 모음이 요 빈칸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 빈칸이 몇 개가 있죠? 4개가 있죠. 4개 중에 3개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렇죠? 아니? 일정이 잠깐 도윤이가 가다가 흔들려 버려가지고 배치기를 해버려가지고. 응? 아니. 아 근데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서 등이 다 젖었네. 자, 어떻게 했어요? 4개 지나가는데 여기가 회색인데 여기가 다 젖어 있어. 일단 봐봐. 자, 여기 보자. 그러니까 앞이가 아파 지었다 보는 거야. 아, 참고 있었던 건가? 우리 등만 꼰대도 올랐잖아. 아니 그러니까 뭐 이럴 수도 있지. 너무 속이 안 좋아서 화장실 가고 싶은데 참다가 식은땀이 나가지고 여기 등에 식은땀이 나. 등에 나와. 그럴 수도 아무튼 등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어. 자, 귀엽네. 이거 보자. 귀여워. 자, 4개가 쟤도 귀여운데. 4개가 일렬로 나열하고 있죠. 자,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모음 3개가 요 빈자리에 들어가면 되죠. 그렇죠? 근데 빈자리가 몇 개야? 4개 있어. 그럼 이 4개 중에 5개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 이 5개 중에
3개만 선택하면 되잖아요. 맞니? 그래서 5개 중에 3개를 이렇게 선택하면 된다. 됐니? 얘는 뭐예요? 자음을 한 칸씩 떨어뜨려 놓은 거야. 그게 4팩토리얼. 얘는 뭐예요? 남은 공간 5개 중에 모음 3개를 선택하는 거야. 자, 따라서 7팩토리얼을 계산을 잘해야 되는데 7팩토리얼이 뭐냐? 5팩토리얼까지가 얼마지? 120이지. 120에다가 이거 그냥 76. 귀찮아. 자, 76 5 4 3 2 1. 무슨 카운트다운 하는 것도 아니고. 자, 이거 뭐죠? 4팩토리얼은 4 3 2 1. 거기다가 5p3 5 4 3. 됐죠? 자, 그럼 지금부터 계산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면 뭐죠? 5팩토리얼. 5, 4, 3, 2, 1 5팩토리얼. 맞니? 5, 4, 3, 2, 1. 그치? 그 다음에 4 곱하기 3을 이렇게 바꿔버립시다. 2 곱하기 2 곱하기 3. 그럼 얘가 2 곱하기 6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면 계산하기 좀 편해졌네요. 여기까지 포함해서 6팩토리얼. 자, 얘도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 6팩토리얼. 맞죠? 6 곱하기 5팩토리얼. 자, 그럼 얘가 계산이 이렇게 되겠네. 7 곱하기 6팩토리얼 빼기 2 곱하기 6팩토리얼. 그러면 7 빼기 2 곱하기 6팩토리얼이 됐겠죠? 7 빼기 2는 5죠? 6팩토리얼이 얼마죠? 5팩토리얼이 120이니까 6팩토리얼은 720. 3600. 자, 계산이 좀 그지같지? 근데 요걸 이제 풀어준 이유는 요거야. 요 적어도 2개가 이웃한다라는 게 이웃하지 않다라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자, 적어두시고 밑에 하나 더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위에 적어도를 풀어볼 겁니다. 근데 이거는 뒤에까지 하고 풀어볼 거예요. 뒤에가 좀 쉬운 거라서. 자, 왜 쉽냐면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 시험 대비 때 그렇게 많이 했던 문제. 숫자 만들고 뭐, 그지? 그 다음에 사전식 배열 요거니까 뒤에는 그냥 하도록 하고요. 자, 97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한 자리 자연수 6개를 만들 때 적어도 한쪽 끝에, 자 보죠. 한 자리 자연수 6개를 만들 때 적어도 한쪽 끝에 짝수가 온다. 여러분, 적어도 한쪽 끝에 짝수가 온다는 건 최소 몇 개, 한쪽 이상이 짝수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데요. 그죠? 여기에도 누가 와요? 짝수. 적어도 한쪽 끝이니까 그럼 이번에는 여기가 짝수가 오면 여긴 누가 와요? 홀수. 여기가 홀수가 오면 여기가 짝수가 와요.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계산을 해야 돼. 그럼 너무 복잡하죠? 너무 복잡하니까 이것도 이렇게 풀지 말고 어떻게 푼다? 전체에서 빼버린다. 6건을. 이 6건이 뭐죠? 양쪽 끝 모두 무슨 수가 들어오면 되죠? 홀수가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그렇죠? 양쪽 끝에가 모두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인데 여기도 홀수가 오고 여기도 홀수가 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몇 개가 됐다? 432개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계산 들어갑니다. 전체가 6팩토리얼이에요. 이제 거기서 빼는 거죠. 여러분, 홀수는 자, 한 자리 자연수니까 1부터 얼마까지죠? 9, 0 포함이라 해서 총 10개가 있어요. 자, 그 중에 홀수 몇 개 있죠? 5개가 있죠. 그죠? 총 5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여기 홀수 선택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죠? 5개 중에
5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데 순서대로 선택했겠죠? 예를 들어서 1, 3, 5, 3, 7, 3 이런 식으로 맞니? 선택하고 나면 이제 몇 개가 남죠? 이렇게 야 이거 문제 잘못 봐버렸네. 자 여기 보세요. 잘못 봐버렸네. 자 아이고 그냥 6개 숫자가 있는데요. 문제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6개 숫자 중에서 이렇게 된 거 짝수하고 홀수가 나눠져 있어요. 자 그래서 짝수를 n개라고 놓으면 홀수는 n-6-n개가 되는 거예요. 6-n개. 됐지? 자 그럼 이제 풀겠습니다. 홀수가 6-n개가 있죠? 그 중에서 몇 개? 2개를 순서대로 뽑아서 나열할 거예요. 홀수 6-n개 중에서.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죠? 나머지 4개는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는 거죠. 이게 432개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문제를 잘못 봤습니다. 자, 그냥 단순히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짝수도 있고 홀수도 있을 거야. 자, 그럼 이제 6팩토리얼 얼마다? 아까 했지만 720개였죠, 그렇죠? 그러면 요 값을 계산할 건데 이게 얼마다? 24개가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럼 이제 요 값은 얼마가 되는 거죠? 요 값은 720에서 431을 빼니까 288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럼 이제 마무리. 6-np2 곱하기 24가 288이니 6-np2는 얼마다? 12가 된다. 자 그럼 여러분 2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한 게 10이니까 4 곱하기 3이었겠죠, 그쵸? 따라서 요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죠, 그쵸? 따라서 n은 얼마다? 2. 그래서 짝수는 2개가 됩니다. 자, 요거는 문제는 이제 조금 어려운 거지, 그치? 조금 어렵고.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그렇게 시험 문제로 많이 풀었던 거, 자, 요거 가져. 자, 많이 했던 거죠. 5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여기도 볼까 그냥? 요것도 보자. 자, 975 4번부터 가보죠. 1, 2, 3, 4, 5, 6이 있는데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 중 3의 배수의 개수를 물어봤죠? 여러분 3의 배수는 어떤 걸 3의 배수라고 그러죠?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가 되죠.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다. 이걸 알아야지 쉽게 문제를 풉니다. 자, 그러면 내가 첫 번째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자리에 있는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놈이 되느냐? 1, 2, 3을 더하면 1, 2, 3이 되면은 3의 배수가 되죠. 그렇죠? 요 조합이면 3의 배수가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1, 3, 5면 3의 배수가 되죠. 합이 9니까 6이고 9죠 합이. 그냥 합이 12가 되는 걸 찾아봅시다. 또 뭐가 되죠? 1, 5, 6이죠. 다음 합이 이제 12가 되는 걸 찾았으니까 또 12가 되는 게 뭐가 있죠? 이렇게 더하면 12가 되겠네요. 2, 4, 6을 해도 12가 되죠. 합이 12가 됩니다. 또 12가 되는 게 보이죠? 3, 4, 5도 있죠. 그렇죠? 합이 12가 되는 건 이제 다 찾았나요? 다 됐네요. 자, 이제 합이 15가 되는 걸 볼까요? 합이 15가 되는 게 누가 있을까? 4, 5, 6이 있네요. 그렇죠?
됐니? 또 있나? 합이 15가 되는 거? 4, 5, 6 합이 12가 되는 게 이거 말고 더 있을까요? 합이 6, 합이 9 합이 9가 되는 게 이것도 있네. 2, 3, 4 좀 중간에 못 찾은 것도 있었네요. 합이 9가 되는 게 이렇게 해서 2, 3, 4가 있었네요. 합이 12가 되는 게 요거 합이 15가 되는 게 이거 말고도 또 있을 것 같은데 15가 되는 게 없네요. 12가 되는 게 또 뭐가 있을까? 2, 4, 6 있고 3, 4, 5 있고 이런 문제가 찾는 게 좀 귀찮아요. 6이 되는 거 9가 되는 거 여러분 9가 되는 거가 하나 더 있네요. 뭐가 있냐면 1, 2 이렇게 있네요. 찾기 어렵네. 자, 합이 9가 되는 거 1, 3, 5 이렇게 합이 9가 돼요. 그 다음에 합이 12가 되는 거 좀 찾기가 귀찮네. 이렇게 나머지는 합이 6이고 합이 15가 되는 거. 자, 그런데 얘네들은 어차피 이제 이 조합이 되면 잘 보세요. 이 조합이 되면 1, 2, 3을 마음대로 자리 바꿔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런 거 하나당 3팩토리얼이 되는데 이런 조합들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다 합쳐보니까 8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6 곱하기 8에서 48 이런 식으로 쉽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아마 종이 치겠지. 종이 칠 거야. 왜? 여기 있어. 종이 칠 거야. 문 좀 열어놔야겠다. 왜 이렇게 후딱지 그나요? 친구 아닌 사람들이 댓글 따로 자. 쳐봤다 있어. 여기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선생님이 건너뛴 부분인데, 자, 요것도 가도록 하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다 봤던 내용들이야. 근데 이제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거지. 자, 5개 숫자 중에서 4개의 숫자를 사용해서 만든다. 자, 요 5개의 숫자 중에서 몇 개를 가지고 4개의 자리를 가지고 만들어낸다는 거야. 자, 이때 5의 배수다, 4의 배수다. 여러분, 4의 배수는요, 정의가 있죠. 어떤 걸 4의 배수라고 하냐면, 중학교 때는 이 4의 배수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아요. 4의 배수는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수가 5의 배수면 된다. 4의 배수면 되는 거예요. 맨 끝 두 자리수가. 요 두 자리수가 뭐면 되는 거다? 4의 배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쭉 나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하나, 둘, 셋, 넷 얼마가 있죠? 12 됐니?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또 누가 있죠? 4의 배수니까 20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얼마죠? 24 또 4의 배수 하나, 둘, 셋, 넷 32 자, 여기까지가 아니고 또 하나 더 있죠? 하나, 둘, 셋, 넷 40 됐니? 이러면 이제 뭐가 되죠? 4의 배수가 된 거지 전부 다. 자, 조금 귀찮긴 한데 뭐 어쩔 수는 없습니다. 여기 40의 배수가 되는 거. 자, 4의 배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2라고 2를 사용했으니까 여기는 몇 개 선택할 수 있죠? 0을 제외한 2개를 선택할 수 있죠. 맞니? 0은 못 들어오잖아. 둘 중에 하나만 들어올 거 아니야. 또 선택하고 나면 다시 몇 개? 2개죠. 그렇죠? 따라서 얘는 4가지. 자, 2, 0이 쓰였죠. 다 하나씩 해보면 되는 거죠. 2, 0이 쓰였으니까 3개 중에 하나. 써먹었으니까 2개 중에 하나. 6가지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2, 4나 1, 2나 어차피 나머지 0이 하나 껴있으니까 얘는 똑같이 4가지가 될 거예요. 이것도 4가지. 이거 몇 가지죠? 6가지가 되겠죠. 2형이나 4형이나 구하는 방식은 똑같을 거예요. 따라서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되겠네. 10, 20에서 24. 뭐 하나 빠졌나 보다. 그냥 영사가 하나 빠졌군요. 소리. 여기 영사가 하나 빠졌네. 자, 영사도 몇 가지죠? 얘도 6가지가 되겠죠? 0이 껴있으면. 자, 따라서 10, 20, 30까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자, 근데 이걸 풀어준 이유는 여러분들이 사의 배수를 잘 안 해봤을 것 같아서 해준 것 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979번 하나만 보고 여러분들 푸는 시간 좀 가져보자. 세 문제만 풀어보게. 대표요. 자, 프린스죠. 프린스의 6개 문자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만든 모든 문자를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뭐야? 이거 뭐냐? ICNERP. 자, 아무튼 요것이 몇 번째인지를 찾아보래요, 그죠? 자, 그럼 사전식으로 배열해야 되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ABC 그다음에 ABCD EFG HI LMN OPQR 이거네, 그지? 이런 자, 그러면 첫 번째 C로 시작된 게 있었을 거고요. E로 시작된 것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I로 시작되는 것도 있었겠죠. 그러면 I 한 다음에 누가 들어오죠? C가 들어오죠. 근데 그 다음에 E가 들어오는 게 있고요. I로 시작하는데 C인데 사전식이니까 그 다음에 누구? I, C인데 E는 써먹고 그 다음에 N이 있었겠죠. N. 그 다음에 E가 되죠. P, R이 들어오죠. 그러고 나서 I, C, N, E, R, P 이렇게 됐겠죠. 자, 그럼 가지수 다 보였죠? 얘는 몇 가지죠? 5팩토리얼이죠? 5개의 숫자니까 120까지. 자, 얘는 똑같이 5팩토리얼이니까 120까지. 요건 3개가 나열하는 거니까 3팩토리얼 6가지. 요거 1가지. 요거 1가지. 그래서 요거 다 더해주면 되겠죠? 248. 248번째가 되는 거죠. 이런 문제. 자, 그럼 여러분들 뭘 풀어보시냐? 대표 유형만 하나씩 풀어보세요. 유형 12, 13, 14. 대표 유형 3개 지금 풀어보시는 거야. 대표 유형 3개. 지금 바로 풀어보세요. 뭐 시키는데 어려워.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998번 봐보죠. 뭐 그냥 나머지는 풀어보시고요. 자, 너무 덥다, 너무 더워. 자, 실력업. 다음 시간에 질문 받을까? 이거 딱 풀어보는 시간 갖자네. 아니야, 그래도 하자. 958. 자, 여기 교육청 문제죠. 자, 수능에서 뭐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낸다는 거야. 자,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숫자는 1부터 6까지 중복을 허락한대요. 그 다음 4개를 색해서 4개의 정사각형 내부에 하나씩 적는데 뭐 하나씩 적긴 한데 중복이 중요한 거죠. 자, 이때 3개의 정사각형에 적어져 있는 수는 모두 정삼각형에 적어져 있는 수보다 뭐하더라? 작더라. 변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에 적혀져 있는 수는 서로 다르다. 자, 변을 공유하면 숫자는 달라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자. 그럼 선생님 여기에다 제가 2를 넣을 수 있나요? 안 되죠. 왜? 여기 있는 숫자들이 1보다 작아야 되니까. 패스. 그럼 2는 넣을 수 있나요? 2는 들어오겠죠. 근데 인접하니까 다른 수를 써야 되니까 안 되죠. 포기. 그럼 여기다가 3을 넣으면 얘가 1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2가 됐겠지.
근데 얘가 2가 되면 얘는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얘가 3이 되면 1, 2 두 개 중에 하나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첫 번째 정삼각형의 숫자가 3이 돼버리면 이때 경우의 수는 얼마가 되죠? 두 가지가 되는 거죠. 1, 2, 두 가지. 됐니? 맞죠?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들어와요. 그럼 여기 한 가지가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2 곱하기 1.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누가 들어와요? 4가 들어올 수 있겠죠? 4가 들어오면 이제 여기는 1, 2, 3 해서 몇 가지가 들어와요? 세 가지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 중에 내가 2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2, 3에서 두 가지가 될 거예요. 맞니? 여기도 2, 3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되겠죠. 맞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중에 2를 선택하면 여긴 두 가지, 여기도 두 가지. 그래서 두 번째는 정삼각형에 4라는 숫자가 들어오면 3 곱하기 2 곱하기 2, 4, 3, 12가 되는 거지. 어렵진 않죠? 자, 이번에는 요 삼각형에 누가 들어와요? 5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요 사각형에 들어올 수 있는 수는 1부터 4까지가 될 거예요. 4가지. 그런데 내가 이 중에 2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나머지 3가지가 되겠죠. 2에서 4까지. 맞니? 동일하게 얘도 2에서 4까지죠. 중복은 가능하니까. 따라서 정삼각형에 5라는 숫자가 들어오면 4 곱하기 3 곱하기 3, 9, 4, 36이다. 자, 마지막 요 자리에 누가 들어오죠? 이제 6이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에는 몇 가지가 되죠? 5가지가 되겠죠? 1부터 5. 그럼 어떤 숫자가 하나 선택이 되면 여기 몇 가지가 되죠? 4가지가 되겠죠? 여기도 4가지가 되겠죠. 자, 따라서 정삼각형에 6이라는 숫자가 들어오면 5 곱하기 4 곱하기 4, 80까지가 된다. 자, 이제 뭐 해줘야 됩니까? 얘네들을 다 더해줘야 되겠죠? 요렇게 하니까 100이네. 아니 요렇게 아니구나. 100이 아니구나. 요렇게 하면 14. 요렇게 더하면 50. 이렇게 더하면 130까지. 됐죠? 자, 요런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조금만 집중해서 풀어보면 할 수 있는 문제예요. 난이도가 막 무작정 막 어렵지만 않아요. 고민을 조금씩 해보세요. 자, 99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에서 A 도시에서 출발해서요. 어디로 가는 거죠?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가 10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때 B하고 C를 잇는 도로, 자 여기랑 여기를 잇는 도로가 몇 개나 돼야 되냐라는 거야, 그치? 여기를 N개라고 놔둘까요? N개. 자, 그럼 아까 우리가 풀었던 거죠. 대표 유형에서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맞니? 그 짓거리를 또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여기 두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자, 계산합니다. 이렇게 가면은 4가 되죠. 요렇게 되면은 3, 3은 9가 되죠. 자,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가니까 얼마가 되죠? 6n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갑니다. 똑같이 6n이 되는 거죠. 요게 얼마다? 100 이상이 된다. 자, 그럼 여기 12n이 될 거고요. 요게 13이니까 넘어가면 얼마죠? 87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n은 6. 얼마보다 크죠, 그쵸? 아, 7도 가능하네요. 7. 얼마 소리. 자, 7. 얼마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최소 몇 개는 해야 됩니까? 8개 이상은 지어야 돼요. 최소 8개. 자, 역시 이런 문제 쉽죠? 나중에 해설지를 보면 너무 복잡할 거야. 근데 이런 거는 심플하게 풀립니다. 실력업이라고 하기 조금 창피하죠, 문제가. 조금 창피한 수준. 자,
이번에는 5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사용하여 세 자릿수를 만드는데요. 이때 모든 자연수의 합을 물어봤어요. 아, 이게 중요한 거 같네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세 자릿수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하나, 둘, 셋.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선생님이 좀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죠. 123도 있고요. 뭐 124도 있고요. 125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구하라고 하는 거죠? 이때 만들어지는 자연수의 합을 구하라는 거야. 이런 쉐트 다 써놓고 이걸 또 더하라는 거야. 이건 무슨 일인가?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뭐냐면 1이 100의 자리에 있었을 때 요 1이 몇 개 있는지를 다 찾으면 돼요. 2가 몇 개 있는지 찾으면 돼요. 3이 몇 개 있는지 찾으면 되는 겁니다. 1이 몇 개 있는지 찾는 거야. 이 100의 자리가 1인 그런 숫자가 몇 개냐? 그래서 그 100을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됐니? 이해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1 땡 땡, 2 땡 땡, 3 땡 땡, 4 땡 땡, 5 땡 땡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몇 개 있냐라는 거야. 자, 몇 개 있습니까? 자, 2를 하나 써버렸으니까 4 곱하기 3이 돼서 12개죠. 그렇죠? 요 1이 12개 있는 거야. 100의 자리가 2인 그런 세 자리수가 12개가 있는 거야. 12개가. 얘도 마찬가지로 12개가 있는 거죠. 얘도 12개. 얘도 12개. 얘도 12개. 아. 그러면 마찬가지로 땡땡땡 이번엔 1이 여기 있는 거야. 10의 자리에 1이 있는 건 몇 개겠냐? 2가 있는 건 몇 개겠냐? 3이 있는 건 몇 개겠냐? 4가 있는 건 몇 개겠냐? 5가 있는 건 몇 개겠냐? 동일하게 다 몇 개죠? 12개가 됐겠죠.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1인 것도 1의 자리가 2인 것 3인 것 4인 것 5인 것 맞니? 그러면 모든 자연수를 다 더한 거랑 똑같아져요. 얘도 12개가 되겠죠. 땡땡땡땡땡땡. 이 말 이해되시죠? 100의 자리가 1인 그런 숫자들을 다 더하게 되면 결국에 100 해서 이 100이 몇 개 있는지를 찾는 거잖아. 또 123 하면 요 10의 자리가 2인 숫자들이 또 엄청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 난 이것만 계속 더하는 거잖아. 1의 자리가 3이면 1의 자리가 3인 숫자가 몇 개냐? 이것만 계속 더하는 거라고. 그거를 다 분류한 거죠. 그렇죠? 그럼 다 됐네요. 전부 다 12개씩 있더라. 100의 자리 다 더하면 얼마죠? 아, 그냥 이렇게 할까? 다 12개죠? 111이죠. 222죠. 333이지. 444, 555.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복잡하겠다, 그지? 전부 다 뭐가 곱해져 있죠? 111이 곱해져 있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점점 복잡해지네, 제자. 자, 이 엄청 복잡하네. 12 곱하기 111 곱하기 요거 다 더하면 얼마죠? 15. 그럼 12에다 15 곱하면 얼마죠? 180이죠? 180 곱하기 111. 18, 111, 888, 111, 1998. 1998 땡. 이렇게 됩니다. 계산은 좀 복잡하지만 1998 땡. 자, 그지 같은 문제 하나 끝났습니다. 계산이 복잡한 거지. 요거는 잘 봐두세요.
나중에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꽤 많이 등장을 하는 풀이법이에요. 특히 집합에서. 나중에. 자, 이제 조합 들어갑니다. 자, 오늘 조합. 조합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어떻게 진짜.